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음 질문해 주십, 네, 박균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기하네. 10분 딱 맞죠. 그러니까. 우리 최준선 교수님 한번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추진하는 거 집중 투표제 또 분리 투표제 이게 결국은 어떤 그 소수 주주 세력의 어떤 연합을 통해서 감사위원들을 그래도 뭐 한 명이라도 좀 더 포함시켜 보겠다. 그걸 통해서 기업의 투명성을 운영의 투명성을 한번 확보해 보겠다는 이런 취지인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취지는 뭐 공감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대주주의 어떤 경영권 그 방어가 어렵다는 그 위험성을 내세우시면서 이게 안 돼야 할 이유를 여러 가지로 정말 다양하게 연구를 많이 해서 설치를 해주셨는데 네, 이렇게 많은 부작용을 이렇게 써주신 그 능력에 대해서 참 감탄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이 제도 개혁이 최대 주주들의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이사의 과반 확보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놓으셨는데 실제 크다고 믿으십니까? 그럴 네. 위험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제가 저 시뮬레이션 한 자료를 여기 드린 것처럼 외국계가 6대 4로 어떤 그 제가 B회사라고 했는데 실제 있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서 이렇게 돌려보니까 이 회사는 특히 외국인 주주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 이제 삼성전자의 경우도 약 50%가 외국인이거든요. 이제 이것처럼 외국인 주주가 많다 보니까 이 외국계에서 거의 과반수 이상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근데 이 내용은 외국인 주주들, 우리 국내 소수 주주들이 우리 국내 대주주에 대한 어떤 적대적인 그 인식이든 아니면은 또 뭔가 그 경영권 탈취라는 목표를 가지고서 똘똘 뭉쳤을 때 극히 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외국인 그 주주들 또 우리 국내 소수 주주들 여기가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행동을 해서 과반을 차지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실제 올 수 있다고 정말 믿으시는 겁니까? 뭐 아까 우리 김무창 교수님께서도 뭐 그거는 실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해봐야 아는 거죠. 지금 이제 어떤 타겟을 정하고 달라들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일반적으로는 안 일어날 것인데 지금 이제 많은 우리 행동주의자들이 어떤 목표를 정하고 집결하자라고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얼마 전에 그 바이오 회사 한 사람의 25년간 자기가 쌓아올린 벤처를 그냥 CEO에서 쫓겨났어요. 그 어떻게 쫓겨났습니까? 그 집중적으로 달려드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지분을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자꾸 돈이 필요하니까 돈이 필요할 때마다 상장하고 또 주가 신주 발행해가지고 자기 주식이 거의 15%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행동주의자들에 의해서 쫓겨났거든요. 이거는 뭐 신문에도 많이 난 사건인데요. 이런 식으로 어떤 타겟을 정하고 하면은 견뎌낼 기업이 없죠. 근데 이제 우리 최준성 교수님, 정우영 교수님 뭐 정말 저명한 학자이신 것도 다 알고 또 특별한 또 위치에 계시는 것들 실물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 교수님들이라는 측면에서 그 판단을 존중을 합니다마는 우리 김우찬 교수님이나 윤태준 우리 소장님 이 두 분들도 단순히 이론, 단순한 뭐 개혁만 주장하는 분들이 아니고 어떤 재경부에서 공무원으로 또 KDI에서 교수로 또 이 국내 유수의 대기업에서 어떤 그 수석 연구원으로 다 근무를 하셨던 그런 분들인데 저는 이 문제가 아까 윤태준 그 소장님 말씀한 것처럼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다 보니까 양당만이 이렇게 차지하는 그 승자 독식 선거 구조 이것을 대선거구제로 바꿔서 좀 소수 정당들도 가끔은 당선되는 구조로 좀 만들어 보자. 그분들도 진입의 기회를 넓히고 그분들의 목소리도 낼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주자라는 제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 마치 어떤 그 소수 정당이 제1당이 돼서 정권까지 다 차지해내는 이런 상황인 것처럼 상당히 좀 어떤 공포 마케팅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좀 너무 과장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제 어떻게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까? 근데 그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기업이라는 게 이제 군대 조직이나 마찬가지로 정말 세계라는 무대에서 전쟁터나 다름없는 이 무대에 나와서 싸워야 할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일사불란한 그 지휘 체계 그리고 효율성 또 이제 사내에서 내부적으로 극단적인 분열 이런 것이 없어야죠. 그리고 안정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돌파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뭐 이렇게 자리 나누어 먹기식으로 예를 들어서 장군이 자기가 전투를 앞두고 자기 부하를 소대장, 중대장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쓰지 못한다면 그걸 어떻게 전투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뭐 이렇게 시시한 이런 게 아니고 지금은 세계 시장에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워야 될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자꾸 기업의 성장 동력을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제를 해서 기업을 뛰지 못하게 하는 것 이건 정말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아까 김우창 교수님 아까 설명을 좀 잘해 주셨는데 조금 이 부분에 좀 특정해서 우리 최준성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저 상황이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 것이냐 아니면은 일부에서 얘기하듯이 공포 마케팅 지나친 어떤 겁을 주는 주장일 뿐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의 조금 전문적인 설명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 뭐 저나 또 우리 이 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는 또 이거 시청자 국민들께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좀 쉽게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저는 질문을 여기서 맞출 테니까 좀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사실 이 집중투표제이거나 아니면 감사위원 분리선임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주주들은 행동주의 펀드 아니면 연기금, 뭐 소액주주연대 이렇게 될 텐데요. 이분들이 사실은 처음부터 표대결을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그리고 주식 가치를 위해서 경영진들의 면담을 요청하고요. 그분들과 만나서 굉장히 건설적인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회사가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주식 가치가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협의를 하다가 결국은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는 경우에 아주 예외적으로 본인들의 시간과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고 결국은 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표대결에 들어가는데 표대결을 하면서 위임장 대결을 하면서 이것을 이기려면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설사 이런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굉장히 손쉽게 마치 뭐 자동 판매기에서 뭐 콜라 캔 하나 빼먹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고요. 그런 의미에서 회사가 사실은 잘 운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주주들과 대화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을 겁니다. 사실 지금 여기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중에 외국인을 마치 적대 세력으로 생각을 하고 공격을 해오면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나머지 일반 주주를 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과 협의를 하고 그분들과 상의하는 것을 그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사회 이사들을 그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를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 장수들은 또 별도로 다 있습니다. 이사회 등기 임원이 아닌 장수들은 다 있고요. 만약에 장수로 다 채워야 된다 그러면 이사회를 둘 필요가 없죠. 서두에서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사회를 두는 이유는 대주주와 경영자가 혼자 결정하지 않고 자기 지휘 체제 하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상의하지 않고 그분들로부터 독립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도 좀 듣고 감독을 받고 감시를 받고 견제를 받으라는 의미에서 그러면서 사회이사 제도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에 대해서는 제가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7월 3일 날 충실 의무가 들어왔습니다.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제도와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사 선임 제도가 왜 이게 두 가지 다 필요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서로 보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 충실 의무가 들어와서 이사들이 정말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해서 충실하게 하려고 하면은 이 집중투표 제도나 감사위원 분리 선임 제도를 굳이 활용해가지고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이사를 추천하지 않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충실 의무가 도입된 게 굉장히 잘 된 겁니다. 이 두 제도가 대체형이 아니고 저는 굉장히 보완형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주 입장에서는 먼저 기대를 하는 거죠. 이사들이 정말 주주와 회사를 위해서 행동하기를 기다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비적대적이고 비공개적으로 협의에 들어가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에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 이제 표 대결에 들어가는 거고, 이 표 대결도 공격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고 나머지 주주들에게 자, 경영자가 맞습니까? 저희가 이 의견이 맞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에 맞으면 제가 추천한 이사가 선임이 되는 거고, 제 의견이 틀리면은 틀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경영진이 추천한 이사가 선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제도를 도입을 한다고 해서 그 한 달 만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서로 보완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